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연주. 안타까워요. 시작부터 안타깝습니까? 예. 우리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연주 의원이라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모 의원. 이연주 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가 났던 거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우리 입장에서 SNS에 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이연주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이연주 일리가 없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예, 그 취향도 있고 눈높이도 있으실 텐데 취향 눈높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이러세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좀 제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을 생김새나 취향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어떡해. 국회의원이 훌륭하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근데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정치 혐오 때문에 예. 안 좋은 것이고. 예. 뭐 이런 것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이현주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배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때 그 말했던 그 의원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린 몰랐는데 처음 이렇게 해서 알았네. 알게 되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 등 17명을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분이 왜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걸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기사들을 트윗하신 분들의 예. 트위터들의 그 글 밑에 답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니 이현주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이게 은근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인정하면 어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사랑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뭘 그래? 아, 왜 이래? 사랑한 거면 된 거지 뭐 그건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고향 누나로서 응원합니다. 아는 누나. 예, 소송에서 이기시길, 소송이 아니죠.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불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라고 의혹을 제기당했던 그 남자분이 예. 차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 돌아가신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경찰,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확률도 높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명예훼손 그 재판에서는 그 소문이나 어떤 견해 같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도 사실 예. 직시와 허위 사실 예. 유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아니 가능은 해요.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는 없어도 같이 예. 근무했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들 많은 수의 여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는데요, 그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시에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이나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가 다 17장이라는 소리예요.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접수된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제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제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그렇죠. 현상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면책되는 예, 어떤 예.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같은 거. 그랬죠. 그게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뭐 알파팀일 수도 있고 국정원 조직일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RT했던 건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때 상식이 있었잖아요. 네.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당 당직자로
당직자였던가 현직 당직자였던가 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거를 게시를 해놓고 트윗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과연 정치인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쪽 분들이 고소를 막 하게 되면 고소 잘한다. 그래서라도 넘버를 해야 된다. 요런 여론도 있고요. 또 저쪽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국민한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현주 일리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정황들이 기사를 지워달라고 한다거나 정황들이 이현주일 거라고 어떤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유추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 법적으로 고소부터 하는 게 맞냐? 저는 그것보다는 이건 허위된 사실이라고 일단 알려준 다음에 어떤 기한도 좀 주고 자기 입장을 떳떳이 밝힌 뒤에 그 다음에도 계속 악의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최후로 법적 처리를 하는 거지.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그냥 나한테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흘렸어? 고소. 요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 경우에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부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문재인 침해설 처벌해달라고 할 때는 이건 표현의 자유인데 왜 억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평을 냈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입장이 되니까 보좌관 불륜설 유포한 기자 등 무더기 고소 이렇게 나가니까 같은 화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레프트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 담 이현주. 담? 담. 담 걸렸다 할 때 그 담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뭘 아냐? 그건 레프트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벼락 담 그런 담 아니에요? 국민의 담 이현주. 보좌관과 불륜설 유포한 기자 등 무더기 고소 땡땡땡. 보좌관과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죠. 허위 사실은 곤란합니다. 보좌관과 불륜이라니 불륜이라니 크크크. 아, 나 씨. 그분 센스 있네. 씨. 그 클린님이 이현주 자폭하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찌라시였나 싶게 유야무야 잊혀질 수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예 광고를 해라 광고를 이분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현주 의원의 어떤 심리나 정신 상태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뭐 행복하고 뭐 그 기분 나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내년에 또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 같은 게 있으면은 사람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정보 신호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바랄 걸 바라야죠. 국민의당 자체도 워낙 이렇게 암울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삼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계속 이제 막 없죠.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게 자기 인생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뭔가 하나라도. 지금 이현주는 국민의당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독설들을 엄청 쏟아냈거든요. 독설 한 달여 이상 거의 헛소리들 아니에요? 헛소리면서 독설들이죠.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랬었는데 혼자서 총대를 딱 맸는데 오늘자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국민의당이 공식 입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99%까지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뜨거워라. 그리고 태세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현주가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고소고발밖에. 알림님의 트윗입니다. 언주 불륜설 루머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트로이님의 트윗입니다. 이현주 의원 불륜설 유포자들 잡아달라. 고소 이거 사건 웃김. 인터넷에 불특정 의원이라고 나온 걸 이현주 의원 측에서 삭제 요청하면서 의혹이 생긴 문제. 무덤은 자기가 파놓고 탓은 남 탓. 자기 허물 이야기하면 고소. 국민이 의견 이야기해도 고소. 그러네요, 진짜. 그 사실이 그렇네요.
특정인 이현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삭제 요청을 하고 나서부터 아, 이현주였구나. 그렇고 말이 돌았는데 자기가 진짜 무덤 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에릭 더 리버 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딱 강조를 해주셨네요. 맞아. 이현주 의원님은 절대 보좌관과 불륜도 안 했고 여 보좌관들이 집단 퇴직한 것도 이현주 의원님의 불륜과는 상관이 없고 남자 보좌관이 변사체로 차 안에서 발견된 것도 이현주 의원님의 불륜과 연관됐다는 증거도 전혀 없음. 그러니 검색도 하지 마셈들. 검색도 하지 마요. 다 사실이 아니야. 아, 그래요? 더 레프트님처럼 자꾸 이렇게 검색어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검색하지 마라니까 상상을 하지 생각하지 하지 마요. 마. 이현주를 생각하지 마요.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인이든 공인이든 무슨 사유가 좀 없는 사람들, 철학적 깊이가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 억측에 의해서 뭔가 하거나 그러면 자기 입장 발표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고소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가장 낮은 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뭐 공직자들 뭐 도덕성 이야기 하는데 사적인 관계에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나는 갖고 정치인들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좀 비슷한 주제들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적 영역에 관한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범죄성은 없다면 이게 범죄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불륜이라고 하면 적읍시다고. 간통죄가 없는 마당에 그게 무슨 게 범죄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범죄성이 없고 사적 영역에 있어서에 관한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묶고 넘어가고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침해설은 정치인에 대한 이 표현의 자유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기사들도 이 의원의 불륜설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보좌관들이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를 하는데 예. 그게 더 문제라는 게 포커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와전이 된 거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빗대 보면 좀 비슷해요. 이현주나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지를 했거나 뭐 그런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문재인이고 뭐 민주당이고 배신하고 떠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은 원래 적이 된 사람에 비해서 엄청 커요. 심리적으로 그 대비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분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황영철이나 배신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상대방들이 욕을 하고 비난한 거 다 받아들이고 자숙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홍대에서 이거 프리허그 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다 된 것처럼이라고 비아냥되고. 그러니까 자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 뭐 그래봐야 징역하는 사안은 아니고 아주 악질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뭐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고소를 남발하면서 계속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기로 계속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접어들고 있는 거가 똑같은 모양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치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은퇴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평상시 때 이현주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기에 정말 뭘 잘했다라는 소식으로 알게 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나쁜 것부터 이현주를 배우기 시작해서 나는. 근데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정치에서 이렇게 그 뭔가 좀 자기 뭔가 직을 걸거나 목숨을 걸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난 그 뭐 국민의당 당직자들이나 회의 하잖아요. 뭐 최고위원 회의 때 뭐 하는데 그 회의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발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매체에 나온 것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본인의 입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아는 누나. 네, 소송에서 이기시길, 소송이 아니죠.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불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라고 의혹을 제기당했던 그 남자분이 네. 차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돌아가신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경찰,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확률도 높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명예훼손 그 재판에서는
그 소문이나 어떤 견해 같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도 사실 직시와 허위 사실 예. 유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설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아니 시작된 그때 상시 있었잖아요. 예.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당 당직자였던가 현직 당직자였던가 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거를 게시를 해놓고 트윗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과연 정치인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쪽 분들이 고소를 막 하게 되면 고소 잘한다. 그래서라도 넘버를 해야 된다. 요런 여론도 있고요. 또 저쪽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국민한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현주 일리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정황들이 기사를 지워달라고 한다거나 정황들이 이현주일 거라고 어떤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유추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 법적으로 고소부터 하는 게 맞냐? 저는 그것보다는 이건 허위된 사실이라고 일단 그 말했던 그 의원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린 몰랐는데 처음 이렇게 해서 알았네. 알게 되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씨 등 17명을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분이 왜 사람들한테서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걸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 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기사들을 트윗하신 분들의 네. 트위터들의 그 글 밑에 답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니 이현주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이게 은근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인정하면 어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사랑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뭘 그래? 아, 왜 이래? 사랑한 거면 된 거지. 뭐 그건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저는 뭐 근데 개인적으로 고향 누나로서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연주. 안타까워요. 시작부터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연주 의원이라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모 의원.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가 났던 거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우리 입장에서 SNS에 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이현주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이현주 일리가 없다고 또 이야기했어요. 예, 그 취향도 있고 눈높이도 있으실 텐데 취향 눈높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이랬어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요 좀 제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을 생김새나 취향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해. 국회의원이 훌륭하다는 건 굉장한 고정관념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근데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정치 혐오 때문에 예. 안 좋은 것이고 예. 뭐 이런 것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이현주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배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때 그 가능해요.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는 없어도 같이 예. 근무했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들 많은 수의 여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는데요, 그럼.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시에 형사사건으로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이나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가 다 17장이라는 소리예요. 영등포경찰서에다가 접수된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이제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제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고소를 남발하다 보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그렇죠. 현상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면책되는 예, 어떤 예.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같은 거.
그랬죠. 그게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뭐 알파팀일 수도 있고 국정원 조직일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RT했던 건 국민의당 당직자로부터